입니다. 서해안선 우회길인 평택 시흥간고속도로 시흥 쪽도 조암부터 송산 마도까지 사고 여파까지 남으면서 마찬가지로 정체가 극심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12조 원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뭐 기업들 다 외국으로 나가게 생겼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정말일까요? 그런데요, 삼성의 통큰 기부 관련해서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미술품을 많이 모았을까요? 그리고요, 미술품은 어떤 돈으로 가져왔을까요?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요. 자, 삼성 찬양으로 흥분한 일부 언론들, 그 흥분은 좀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별 말씀을. 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이 26조 원이고 그 가운데 12조 원을 상속세로 냈다 하면서 언론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교수님,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요. 네. 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서 제가 굉장히 잘났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네. 예, 지금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 가지 암초가 걸려 있어요. 네. 재판도 지금 걸려 있고요. 네, 불법 승계 재판이 승계 재판도 있고요. 예. 프로포폴 기소도 앞두고 예, 있고요.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기에 최고의 목표는 사면 받으시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취업 제한도 걸려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필요하신 건 네. 사실 여론의 굉장한 지원 사격입니다. 네. 여론을 등에 업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파격적인 규모의 어떤 사회적 기부, 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었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그거를 언론이 너무 또 세게 받아주셔서 1조 원을 지금 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병원을 짓겠다, 감염병 병원을 짓겠다, 1조 원을 내놓고 미술품을 이렇게 기부한 거는 좀 많이 내놓은 거 아닙니까?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파격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요. 예. 이제 언론에서는 굉장한 걸 한 거라고. 그리고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하는데 해주고요. 등에 없는 게 아니라 꽃가마를 태우고 지금 네. 만세 부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요. 근데 이게 보시면 예전에 2008년에 김영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폭로하고 잘 아시겠지만, 네. 그때 차명 계좌 많이 밝혀지고 차명 재산 밝혔는데, 네. 그때 특검이 확인한 게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에 차명 재산이 한 10조 정도 됐어요. 4조 5천억 원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지금 그게 네. 그러니까 특검이 확인할 당시에 아직까지도 차명 계좌로 가지고 있던 게 4조 5천. 네. 그다음에 특검 전에 네. 차명이었는데 실명으로 전환한 게 또한 그 정도. 그렇게 액수. 그래서 네. 10조 원 정도였군요. 예. 지금 가치로는 훨씬 더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때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2008년도에 기자회견하면서 회장 물러나고 기부하겠다고 그래서 1조인데 그 약속을 한 13년 지나서 지킨 거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때 예를 들면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1조를 지금 계산해 보면 한 10조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10조가 그것도 몇 조가 이렇게 하면 몇십 조에 지금 그런 거죠. 네, 사실은. 재산으로 불어있네요. 예, 그거 불어난 거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이 다 탈세하고, 네. 사실 그때 그리고 특검이 그거 밝히고 나서도 세금 안 물었어요. 예, 안 물었잖아요. 안 물었어요. 기억나시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거 이것저것 따져보면 이렇게까지 찬양해 줄 일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미술품 기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미술품 기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재용 부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언론에서 또 꼼수 탈세, 그래서 자기 재판이나 이런 것들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미술품도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 특검에서 보시면 이게 도대체 누구 소유냐, 재단 소유냐, 홍라이 소유냐, 네. 이런 복잡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잡음 일으키지 않게 그냥 깔끔하게 이걸로 전 기부한 거라고 해석해요. 네. 네. 상속 받으면 상속세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런
문자도 있는데 아무튼 상속세를 낸 걸 가지고 사회에 환원했다, 아름답다, 계속 지금 찬양하는 보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 이건희 회장 가족이 상속세를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분 문제가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교수님? 예, 지금 방금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러니까요. 예,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 주식은 이재용 부회장한테 완전히 몰아줄 거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가족들이 이렇게 나눠져 가질 거라고 했는데 법정 비율대로 상속하고 있네요. 아, 법정 비율대로 상속했는데 삼성생명은 많이 네. 이재용 부회장한테 줬어요. 네. 삼성생명만 예외. 예. 그리고 다른 데는 그냥 법정 비율로 다 갔어요. 삼성전자도요? 예. 삼성물산도요? 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뭐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어차피 애초부터 이번 주식 주는 거 가지고 뭐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삼성의 지배구조가 확 재편된다 이런 거는 아예 애초에 틀린 말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가족 내부의 컨플릭트, 갈등이나 네.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그런 것 같죠? 예, 예. 사실은 이런 얘기가 네, 네. 물밑에서 있었고 삼성가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네. 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간의 이 지분 구조가 정리가 안 됐다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오늘 신고를 보면 네. 이 말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네요. 예, 예. 그래서 향후에도 예. 약간 뭐 삼성이 예전에는 가족 간에 이런 난이 없었던 데인데 네. 뭐 그런 컨플릭트가 예전보다는 남매 간에 좀 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가족의 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 뭐 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 그렇게 막 예전처럼 뭐 강력한 카리스마에서 스무드하게 갈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요. 예. 삼성생명은 이재용 부회장한테 많이 몰아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명의 지배권을 확 더 강하게 해준 건 있으니까 삼성생명 중심의 뭐 어떤 재편 그런 것들은 주목해 보실 만한 것 같아요. 또 이제 또 지배 구조 때문에 예. 이 지분 구조 때문에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네. 그런 구조가 또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지금 구조가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인데 여러 가지 법 때문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금융회사잖아요. 예, 예. 그래서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금융지주회사, 비금융지주회사 양분으로 간다. 네. 그러면 금융의 가장 탑의 지주회사 역할을 할 거는 삼성생명이 될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맨 위에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 지분 확보는 중요하죠. 네. 삼성물산, 삼성생명이 또 더 중요해질 수 있겠군요. 네, 네, 네. 삼성전자 지분을 넉넉하게 확보하지 못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네, 네. 이거 이재용 부회장한테 엄청난 걱정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주식담보대출로 대출 받아서 세금 낸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삼성가에서 세금 내는 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 근데 뭐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정말 뭐가 없어서 예. 대출을 받는다기보단 그냥 전략적인 판단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뭐 예를 들면 주식을 팔아서 낼 거냐, 네. 대출을 받을 거냐, 그럼 따져볼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연부연납해서 6회로 나눠서 내야 되니까 뭐 주식은 좀 들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저금리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거 보시면서 정말 국민들이 이재용 부회장이나 재벌 총수들 걱정해 주실 필요가 없는 게 네. 이거 신용대출 했잖아요. 몇천억을. 네. 몇천억 신용대출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들이. 이재용이니까 됐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돈은 많죠. 뭐. 세금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죠. 아유,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가족들이 세계에서 최고 많은 최고 상속세를 냈다. 이거는 팩트가 맞습니까? 아니 그거를 막 미국 지금 CEO들하고 막 비교를 하시던데. 네. 아니 미국 CEO들은 기본적으로 상속을 잘 안 하잖아요. 네. 자기 때 경영 끝내고 팔고 기부하고 그러는데 그러는 컬처랑 문화랑 저희랑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상속세도 저는 상속세 뭐 이번에서 이재용 부회장 이것 때문에 상속세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그것도 좀 너무 과한 거라고 봐요. 상속세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예. 교수님 저도 상속이 걱정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저희 상속세요. 네. 잠시만요. 제가 상속세가 일단은 그러니까 상속세에 관련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말씀을 네. 드릴 건 저희 2017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한 사람이 한 6,986명? 우리나라예요? 예. 전체에서요? 예. 6천 명밖에 못 내요? 7,000명 상속세를 진짜 내는 거.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만 내는군요. 예. 그다음에 전체 상속인 중에 3%만 내요. 상속인 중에 3%요? 예. 그다음에 실효세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네. 지금 막 50% 넘어간다고. 네. 실효세율이 14.2%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 중에서도 또 조금입니까? 그러면 상속세가 경영권 보장을 어렵게 하는 징벌적 조치다. 이런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가요? 그거는 징벌적 조치가 아니라요. 저희가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 상속세에 할증이 붙어요. 할증이 네. 붙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조금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 한국이 제일 높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팔잖아요. 네. 시장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10만 원에 파시면 이재용 부회장은 15만 원에 팔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게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수 있는 거예요. 경영권 프리미엄. 예. 네. 그게 전 세계 1등이에요, 저희가. 네. 예. 그래서 세금을 조금 더 네, 내는군요. 맞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의 지금 가치가, 이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삼성전자 요즘 시가총액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한 3,400조 정도 나오지 않나요? 500조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삼성 통째로 이 삼성 그 그룹의 그 가치는 훨씬 더 되겠죠. 예, 뭐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삼성전자 가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 삼성 그룹의 경영권의 가치도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 거네요. 이번 상속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그 경영권을 받는 거니까요. 경영권을 담겨 있는 주식을 받는 거니까 네. 그에 맞는 대가를 상속세로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이재용 사면 논의가 계속 이렇게 뜨거운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 뭐 사면 논의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것도 결국 사면을 목적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용비어천가를 불러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면 논의는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해봤자 사면에서 뭐 그럼 지금 감옥에 가셨는데 뭐 몇 달 안 됐다가 또 나오고 이거 자체가 굉장한 법 질서를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뭐 연계시킬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5305님께서 아무리 돈 많다고 상속세 제대로 내고 기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크고 중요한 사건인데요. 네. 지금은 뇌물 사건으로 감옥에 가셨고 네. 이 재판 진행 중에 사면 논의가 나오는 게 이게 맞는 상황인지. 맞는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논의가 나오면 재판 중에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분한테 그게 또 영향이 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저희가 재벌 총수들 재판에 있어서 그 범죄 행위 이런 거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자꾸 개입되는 거는 저는 차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1833님이 제발 재벌 걱정은 맙시다. 삼성은 이재용 아니어도 잘 됩니다. 이재용 없다고 망하면 그게 더 큰 문제죠. 언론들 적당히 하이소. 삼성은 뭐 시스템대로 잘 가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복역 중입니다.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가서 삼성 경영에 위기가 왔습니까? 아니면 삼성 경영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올해 반도체 전반적으로 전체 사이클도 좋고요. 네.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료에서도 문제 없었고요. 네. 삼성전자 괜찮습니까?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